요즘은 하기 싫은 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억지로 참고 꾸역꾸역 하는 건 이제 옛날 방식이래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에겐 선택권이 있고 감정은 존중받아야 하죠. 내 마음을 무시하면서까지 참고 버티는 삶은 결국 번아웃을 부르고 나 자신을 소외시키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삶을 앞으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과연 감정을 따르는 삶이 항상 나답게 사는 것일까요? 사실은 반대예요. 하기 싫은 건 안 하겠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우리는 점점 더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처음엔 그게 단지 귀찮은 일, 재미없는 일일 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하기 싫은 걸 피해 다니는 삶은 점점 나를 찾게 만들고 있었어요. 이건 내 길이 아니야. 난 이쪽은 아니야. 그렇게 줄이고 줄이다 보면은 나중엔 내가 어떤 사람인지조차 모르겠더라고요. 선택지가 줄어든 게 아니라 내가 줄어든 거죠. 사실 처음부터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하고 싶은지 아닌지는 직접 해보기 전까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린 너무 쉽게 단정하죠. 나랑 안 맞아. 그건 나랑 상관없어. 난 원래 그런 사람 아냐. 하지만 그 말들은 어쩌면은 하기 싫은 감정이 만든 핑계일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건 우리가 감정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회피를 합리화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감정은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무조건 따라가서도 안 돼요. 감정은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이지 멈추라는 경고는 아닙니다. 하기 싫음이라는 감정은 때로 두려움, 불안, 낯설매 다른 얼굴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발표를 앞두고 드는 하기 싫다는 감정은 정말 하기 싫어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실수할까봐 두렵다는 마음일 수도 있죠. 감정의 속내를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제나 그 감정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하기 싫다는 말에 스스로를 설득해버리는 순간, 그건 더 이상 감정이 아니라 인생을 가르는 선택이 되죠. 그 반복이 쌓이면은 결국 삶은 감정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것도 한 번쯤 해보면은 좋은 이유를 이야기해보려 해요. 그릿,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자존감 수업, 죽음의 부정 같은 책들을 바탕으로 왜 하기 싫음이라는 감정 뒤에 숨겨진 진짜 나를 마주할 필요가 있는지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 시작이 오늘 당신에게 더 넓은 삶의 방향을 열어줄 수도 있으니까요. 첫 번째, 실력은 편한 일이 아니라 불편한 일에서 생긴다. 그리스의 저자 안젤라 더크워스는 이렇게 말해요. 뛰어난 사람의 공통점은 지루하고 어려운 훈련을 견디는 힘이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재능이 없다고 생각할 때 포기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리스는 말합니다. 성취는 재능보다 훨씬 더 자주 지루함을 견디는 능력에서 나온다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한 피아니스트가 무대 위에서는 열정적이지만 무대 뒤에서는 매일 같은 연습곡을 반복하죠. 심지어 실수 하나 없는 구간을 수백 번 되풀이해요. 듣는 사람은 감동을 받지만 연주자는 훈련을 통해 지루함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실력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하기 싫은 걸 피하면은 결국 쉬운 것만 반복하게 되고요. 그건 실력을 넓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나를 고정시키는 일이 됩니다. 더 나아가 지루한 일을 이겨낸 사람은 어떤 일이든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라는 자아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서 쓰이는 자기 효능감이에요. 지금 내가 반복하고 있는 것 중 지루하지만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일을 골라서 한 번 더 반복해 보세요. 실력은 그런 순간에 자랍니다. 두 번째, 하기 싫은 걸 해보면은 내가 누군지 보인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인생은 그저 하고 싶은 것의 연속이 아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은 기본기 훈련만 6년을 시켰다고 해요. 아들은 공을 차고 싶어 안달이 났지만 아버지는 그것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다루는 법부터 가르친 거죠. 그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는 말합니다.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은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예요. 이건 단지 축구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서 통하는 진리죠. 기본은 늘 단순하고 지루하고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 시간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을 알아갈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회사에서 우연히 맡게 된 행정 업무, 자원봉사로 나갔던 복지관 청소, 생계를 위해 시작한 카페 아르바이트. 그 모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어쩌면 진짜 나를 데려다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너무 적게 해봤다는 데 있어요. 피하지 말고 경험해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요. 내가 절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했던 일 중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아주 작게 관찰자처럼 경험해 보세요. 낯선 나를 만날 기회가 됩니다. 세 번째, 미루는 나를 이기면 자존감이 회복된다. 자존감 수업의 윤홍균 선생님은 말합니다. 자존감은 큰 성취가 아니라
작은 약속을 지킬 때 회복된다. 우리는 자존감을 칭찬받고 나서 생기는 감정이라고 오해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나한테 했던 약속을 지킨 날, 우리는 스스로를 좀 더 믿게 됩니다. 반대로 하기 싫다고 미룬 일들이 쌓이면 어때요? 난 역시 이것도 못해라는 자책이 시작되고 그 자책은 다음 행동마저 방해하게 되죠. 특히 반복적인 미루기는 자기 이미지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나는 작심삼일이야. 나는 원래 꾸준한 걸 못해. 이런 자기 낙인이 습관처럼 자리 잡게 되거든요. 이런 상태가 길어지면은 결국 삶 전반에 무기력이 퍼져요. 그때 필요한 건 엄청난 목표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 하나라도 스스로 정하고 해내는 경험이에요. 단 하루, 딱 10분만이라도 해낸 날, 우리는 작지만 깊은 자존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은 스스로를 이끄는 내적 동기 그 자체가 돼요. 오늘 하루 끝에 오늘 내가 나를 이긴 순간 하나만 써보세요. 아주 작아도 됩니다. 자존감은 그렇게 회복됩니다. 네 번째, 의미 있는 일은 대부분 처음엔 하기 싫다. 죽음의 부정의 저자 어니스트 베커는 말합니다. 의미 있는 일은 늘 죽음의 불안을 동반한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 책임지는 일, 미래를 준비하는 일, 모두 상처받을 위험을 안고 있어요. 그만큼 감정적 저항도 크죠. 하기 싫은 이유는 단지 귀찮아서가 아니라 그 안에 감정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미는 그런 리스크를 통과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보상이에요. 자녀를 돌보는 부모, 병든 가족을 간병하는 보호자, 회사에서 묵묵히 팀원들 뒤를 정리해주는 사람들, 그들이 얻는 삶의 강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합니다. 의미는 힘들기 때문에 의미 있는 거예요. 아무 노력 없이 얻는 건 재미일 수는 있어도 의미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런 불편한 의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은 소란스럽지만 그런 조용한 헌신은 오래 기억에 남죠. 지금은 불편하지만 내 인생에 분명히 의미 있는 일 하나를 고르세요. 그리고 거창하게 하지 말고 5분만 붙잡고 있어 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하기 싫은 건 안 해도 된다는 말. 그 말 속에는 함정이 있어요. 하기 싫은 걸 안 해도 되는 삶은 결국 하기 쉬운 것만 하게 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끝에는 늘 똑같은 내가 서 있을 거예요. 진짜 나를 만나고 싶다면 하기 싫은 일을 해봐야 해요. 내 안에 낯선 감정과 불편함을 통과해야 내가 누구인지 진짜 알 수 있어요. 실력, 자존감, 정체성, 의미, 그 모든 건 하고 싶은 일만 해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곳입니다. 오늘 단 2분이라도 좋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그 일, 미루고 있던 바로 그거, 지금 당장 작게 시작해보세요. 하기 싫다는 감정은 나를 지켜주기 위한 방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방어는 때로 성장을 막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벽에 문을 만들 수 있어요. 그 문은 아주 작고 뻑뻑하고 열기 싫은 문일 거예요. 하지만 그 문 너머에 내가 아직 만나지 못한 가능성이 있어요. 당신은 아직 스스로의 끝을 모릅니다. 그 끝을 보기 위해 한 걸음만 더 내딛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을 미루고 있나요? 혹은 해봤더니 생각이 바뀌었던 경험이 있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나아가 봅시다.